예,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가 너무나 믿고 든든한 민주당의 대표 인물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약자와 서민과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이재명 대표가 용현시장에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토지금고 시장에도 다녀가셨어요. 그때 토지금고 시장님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쪽 용현시장 상인분 소상공인 여러분이 많은 불만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오늘 제가 우리 당 대표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곳에 꼭 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동구 미추홀구을 우리 남영희 후보님 저번에는 179표, 한 표, 9표나 한 표나. 그래도 이게 9표, 한 표 다르죠. 171표 그 차이로 전에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영희가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사실 다음 문제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 나오죠? 네, 왜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정누가 이게 누구 거예요? 정누가 김정무 전화좀 마. 네, 음악이 좋아서 자랑하려고 그랬다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표 달라고 자꾸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영업방해는 정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진을 치고 막아버리니까 영업 기회가 봉쇄가 됩니다. 오늘 오신 김에 용현시장에서 장 좀 봐가지고 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공화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공화국이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저는 요즘 경기가 나쁘다, 경제 상황 나쁘다, 민생 파탄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도 충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적 인프라도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근면 성실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 되면, 정치만 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미워서 저기 파란색 있는데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가 막 방해하고 심지어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위해주면서 정말 이웃사촌처럼 친척처럼 가족처럼 같이 살 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개인적으로 꿈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태도, 마음입니다. 국민들을 편갈라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 이뻐 좀 잘 챙기고 나 싫어해 너 한번 죽어봐 이래서 편갈라가지고 서로 싸움질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보일 때하고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한쪽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도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싫어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나 안 찍은 사람도 나 싫어하는 지역도 똑같이 챙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는 경제가 많이 망했다. 수출 197인가 뭐 북한보다 더 나빠졌다. 민생 파탄 났다. 세상에 월세 또 이자 이런 거 내기 너무 힘들다. 세상에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사과 값이 전 세계에 제일 비싸다. 이런 거 문제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른다. 중동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이렇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평가할 만큼 위험한 나라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 엉망진창돼서 세계에 내놓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교포들이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불편할 만큼 망신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심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적대감을 심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 것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나빠진 것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이 적대 감정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내전 벌이는 나라들 봤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게 곧 내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색깔 나눠서 지역 나눠서 계층 나눠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 약국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는다고 해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 전에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미추홀 사는 사람은 미추홀 동네 골목 상권에서만 꼭 써라. 이거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1년 안에 다 써라. 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장사도 좀 해서 문 안 닫아도 되고 소득 줄어들어서 쓸 돈 없어서 죽을 지경인 사람들 잠깐 한숨도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살고 거래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더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자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 올까봐 걱정된답니다. 물가 좀 오른다고 쳐도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경기 순환되고 동네 골목 살고 우리 서민들 아니 전 국민들 허기 좀 면하고 경제 재순환되고 이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물가 핑계 대면서 안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지요.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이재명 여기 출마 안 하니까 그럴 기회에서는 남영이 해주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한쪽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대통령이 쓰는 모든 예산, 돈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낸 세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수십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약속한 걸 합치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1,000조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쓸 1,000조 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 원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 무도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질책할 땐 질책을 해야 정상적인 취급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입틀막 칼틀막 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해서 정보 통제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귀를 막아도 듣고 눈을 가려도 보고 입을 가려도 손가락으로 말하는 위대한 집단 지성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들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도 이 근처 와 계신다고 합니다. 저기도 한 분 계시군요. 여러분, 국가가 대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가는, 곧 정부는 국민의 삶,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게 제1의 책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돈 다시 모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사로 이 세상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똑같은 건데 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세 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 예방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좀 해주고 전액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먼저 사람 살 수 있게 미리 구제 좀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해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당합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사기 피해에 입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거 다 찬성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바로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같이 의지하면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고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구제해주고 일부라도 살 길 찾아주는데 무슨 수백조 원 듭니까? 수천억, 뭐 말해봐야 한 1, 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현재 윤석열 정권은 1,000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건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될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1년에 10수조 원씩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대체? 그런 거 안 깎아주면은 이런 거 해결하고도 남아요. 1년 세금 깎아주는 거에 요만큼만 10분의 1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 주라고.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말고 R&D 예산 지원해서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 해외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서민들 예산도 지원해서 서민도 좀 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남영희 후보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영희 후보 정말 똑소리 나게 일 잘하잖아요. 생긴 것도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일 열심히 잘하려고 준비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지역에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 만나가면서 일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남영희를 써주세요. 남영희를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충직한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된 남영희 같은 사람을
써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힘있게 봐요. 제가 사실 이제 당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지만 남영희 후보를 볼 때마다 참 애잔하다 그럴까, 참 안쓰럽다 그럴까, 안타깝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 일 시켰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인천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시면 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저는 다시 영종도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여기만 잘 된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말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 5대 무역 강국에서 4대 강국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많고 희망도 있고 아이도 막 낳아도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이 나라 살림을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영희만 당선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전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이 될 수 있도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 읍소작전, 큰절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사실 예언도 아니죠. 뻔한 결과죠. 국민에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밀려서 버티겠지만 황상무 패칼 수석 경질할 거다. 경질했죠. 버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못 버텼죠. 이종석 호주대사 소환해서 경질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됐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한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선거 때마다 읍소작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바닥에 큰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일 같으면 속어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통째로 달린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달려있잖아요. 이 나라 운명도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불쌍하네,
살림은 엉망으로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저렇게 울고 저렇게 엎드려서 저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혹시 잘할지도 몰라. 용서해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시 4월 10일이 지나는 순간에 획 돌아서서 과거로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속지 말자 읍소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살림 좀 잘 살든지, 살림 열심히 하든지, 무능하고 무지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번 선거에 임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남영희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꼭 용현시장에서 장 보고 가시고 저기 신바람 한식 뷔페 이런 데 가서 밥도 좀 드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같이 보듬으면서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남영희